예, 오늘도 시장이 상승 후 조금 조정을 받는가 싶더니요. 지금 코스피가 또 3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입니다. 1%, 2%가 하루 오르내리는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요 며칠은 어쨌든 선물 시장에 좀 휘둘리는 그런 모양새였었던 거죠. 오늘 선물이 더 강합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1월 증시 벌써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1월 하면 이럴 효과가 있는데 예. 사실 중소형주가 뚜렷했다기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엄청 올랐고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키워드를 보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차영주 소장님이 주신 키워드는 뭘까요? 코스닥이 1000포인트에 이제 안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입니다. 네, 어제 이제 장중 1000포인트 뚫었고요.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인데 코스닥 시장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이제 개장 초에 이제 1000포인트를 이제 찍었고 대망의 이제 1000선을 20년 만에 달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기 때문에 아무리 코스피가 3200선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올라줘야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따뜻한 계좌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망이 그리 밝지는 못하다라는 좀 안타까운 현실을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현재 지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은 지금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재료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I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쪽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도 1000포인트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가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의 3에서 4% 상승 때문에 돌파를 했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쉽지는 않은 전국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국내 기업들의 백신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지금 글로벌 각국들이 소리 소문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 본 바로는 중국에서 나온 백신이 무려 24개국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네요. 이럴 정도로 중국 같은 경우 백신을 이미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뒤늦게 백신을 뛰어든다라고 해도 상대적으로 곽광을 받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따라서 코스닥 같은 경우 1000포인트를 어제 찍긴 했습니다만 코스피처럼 3000선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결국 1000포인트라는 어떤 절대 수치를 넘어서서 안착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살펴야 될 것들이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같은 거는 변동성이 크고요. 실적이 이제 숫자가 안 나오는데 오르는 요인은 있습니다만 반면에 코스닥에 제약 바이오만 있는 건 아니고 IT 소부장이라든지 또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도 또 있자 긍정적으로 볼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 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구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그러면 또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앞서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관이 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번에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확 한번 이 이슈가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개별 종목 단으로 역시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종목 대응이 참 까다롭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잠깐 서두에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현재 글로벌 각국들이 현재 지금 어마무시하게 연구개발비를 쏟아부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내 생산과 그 개발을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선진국들이 생산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가 조금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 접종을 마친 일부 국가에 대해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90%를 자랑했던 중국의 발표와는 다르게 한 60%대까지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지금 보고서들이 최근에 나오고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백신에 대한 지금 변종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백신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요즘 뉴스를 찾기 좀 어렵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동안에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수많은 기업들이 백신을 지금 생산해내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백신에 대한 얘기들이 저도 최근에는 좀 본 기억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기업들에 대한 성과가 그만큼 내기 어렵다라는 걸로 반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현재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쪽들이 최근에 급등했던 한국파마라든지 아니면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한국파마 같은 경우 위탁 생산임에도 불구하고 5연상까지 상한가를 쳤을 정도로 상당히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건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탁 생산이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언론에 나온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회장께서 직접 작년 연말에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들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르게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모멘텀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다시 한번 재발견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진단키트도 잠깐 말씀드리면 시즌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들을 현재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진단키트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단키트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진단키트로 인해서 뭐 백신을 투여할지 치료제를 투여할지가 관건이 되겠죠. 하지만 진단키트는 이제는 과거처럼 일부 국가의 일부 기업들의 독점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독점적인 이익을 구가하기에는 다소 조금 쉽지 않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야 뭐 변동성은 크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꿈의 바이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시는 쪽인데 쉽지 않다는 얘기였고요. 예, 그러면 뭐 어디를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냐? 세 번째 키워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다음은 결국 이제 실적 얘기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돼서 어제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마 LG화학 뭐 또 기아차 여러 네. 업체가 돼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그러면 대응 전략 살만한 기업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현재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관련 기업들이 예. 이제 실적들 대형주들이 발표가 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좋네요. 네. 이렇게 좋을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코로나19 전국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이런 기업들의 실적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 전체적인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리라고 물론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많이 오르긴 올랐죠. 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실적 베이스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기업들의 역할이라는 게 제품을 잘 팔아야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 잘 팔리고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점들은 과거에 차가 안 팔렸을 때 중국 시장에서 고전했을 때 주가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탈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현대차 정말 여러분들 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새로 나온 자동차 같은 경우 외국 대형 유명차들과 견줘서 결코 뒤지지 않는 품질과 모양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LG그룹주도 LG전자도 지금 현재 실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상당히 좋죠. 이렇게 좋은 실적에서 현재 지금 약 1조의 매년 적자를 보였던 휴대폰 사업부를 잘라내겠다라고 하니 LG그룹주들에 대한 향방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지금 IT도 슈퍼사이클에 도래하면서 삼성전자도 실적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다라면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또 LG이노텍이 굉장히 강했었죠. 네. LG그룹주는요. 오늘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또 실적 발표했는데 LGD는 1%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말씀하셨고요. 예. 뭐 LG가 좋으면 주식회사 지주사 LG를 사도 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SK나 한화나 이런 지주사 단지 최근 많이 움직이잖아요. 예, 그죠? 최근에 네. 주주사들의 움직임도 여러분 심상치 않은 모습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주회사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주회사들이 자회사 실적들을 에 대비해선 그렇게 평가를 못 받았었던 그렇죠. 것들이 사실이죠. 상당히 저평가받았던 형국인데 작년 연말서부터
삼성물산이 먼저 저는 시동을 걸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뒤에 SK 물론 뭐 개별단 뉴스들은 있었습니다만 지배구조라든지 수소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현재 지주회사들이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저 PBR주들 옛날에 건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의 지주회사단들을 그런 관점에서 결국 외국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평가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주사는 밸류를 많이 못 주는 게 이제 자회사가 실적을 한번 잡고 또 그렇습니다. 지주사가 작고 뭐 이렇다는 예. 것 때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전략 좀 세 개 키워드 봤는데요.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쪽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좀 집중을 하자는 말씀이신지 이번 주인데 FOMC를 또 우리가 내일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남은 변수와 전략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진핑 주석의 방한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개별 틈새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는 건 여전히 대형주고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도 현재 대형주 위주로밖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중소형주 같은 경우 빠르게 순환매가 돌다 보면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묵직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쪽은 대형주 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주단들이 이익들이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지금 현재 단순하게 기대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익 플러스 기대감인데 현재 지금 이익 플러스 기대감, 성장 스토리를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단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2월로 넘어가면서 주변을 살펴야 된다라는 점들을 좀 살펴보면 개인들의 매수세 여전히 강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간 좀 멈칫하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죠. 그렇게 된다라면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형국이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익을 구가한 쪽에 대해서는 무작정 장기 투자만 보다는 나름대로 이익을 챙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우리가 좀 불안해하고 있는 게 FOMC 물론 뭐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6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들이라든지 이게 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일단 불안 심리를 자아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또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증권사들의 신용에 대한 공여 금지 이런 것들도 수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월장은 1월보다는 조금 쉽지 않은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월에 또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요. 예. 연휴 때는 또 조금 리스크를 피하고 싶은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형주 쪽이 좋다고 하면 유망 대형주 좀 좋게 보시는 거는 뭐 앞서 현대차? 예, LG전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저는 자동차와 IT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본적으로 자동차와 IT를 가는데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가장 강력한 섹터가 있습니다. 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예.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 자동차도 아우를 수 있고 IT도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2차 전지는 제가 계속 방송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을 높게 내고 있는 섹터들입니다만 네. 결국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 좀 꼬리에 꼬리를 물어 죄송해요. 그럼 2차 아닙니다. 전지 가운데는 조금 예.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떤 거예요? 뭐 아무래도 뭐 중소형 개별 네. 섹터 물론 뭐 SK 그룹주들이라든지 포스코 네. 그룹주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저는 대형주군요. 삼성 SDI를 기준으로 보고요. 가장 이제 관심을 비우고 있는 게 LG화학에서 분사된 에너지 솔루션이 네. 얼마만큼 IPO 대박을 터뜨릴 것인가. 거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꼭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상장 일정은 잡힌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올해 내에 네. 이제 상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LG도 현재 지금 뭐 그룹사들을 재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금 뭐 LG 전자에서도 휴대폰 부분 현재 지금 뭐 글로벌 기업에 좀 나간다는 뉴스 플로우도 있어요. 최근에 네,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금들을 모아서 결국 핵심 사업에 쏟아붓지 않겠는가. IPO 자금들도 그렇게 쏟아붓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라면 LG그룹주도 올해는 정말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들 작년 못지않게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휴대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도 언급이 되고 뭐 폭스바겐도 언급이 되고 예. 근데 이제 베트남의 빈그룹이라는 데가 가장 유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또 거기서 언급되고 이제 있습니다. 유상증자 한답니다. 빈그룹이. 예. 그러니까 돈도 마련하는 거 보면 네. 그쪽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돈 잘 버는 증권 매력에 듣는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